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2024학년도 사회탐구 가채점 데이터를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를 채점해보고 온라인 배치표를 보신 분들은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사탐이 꽤 큰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일단 3개 과목 정도 빼놓고 1등급 컷이 너무 높게 잡히고 있고 원점수상으로 50점을 맞아야지 1컷이 나온 경우가 몇 과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 뻔히 레파토리는 알고 계실 텐데 하나만 틀려도 등급이 바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100분이 9분, 즉 4%, 9%, 누적 100분이 11% 기준도 애매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도 사탐이 되게 쉽게 나온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는 등급 하나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과탐을 안 보셔서 좀 알아두시면 좋긴 할 텐데 탐구는 1컷 자체가 표준 점수가 70점이 넘으면 직관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사탐에서는 아마 그렇게 나오기는 힘들 거고 어쨌든 70점에 가까울수록 어렵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윤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이 좀 어렵게 출제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 빼놓고 나머지 5개 사이트가 원점수 50점을 1컷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 틀리면 바로 지금처럼 2등급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EBS 상으로 보면 작년에는 45 원점수가 1컷이었는데 올해는 50점이 1컷이 된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보는 것처럼 100분위 체계도 이런 경우라면 무너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만점자 학생 숫자는 좀 줄고 1등급 숫자겠죠 결과적으로. 그러나 2등급, 3등급, 4등급 학생들 숫자는 또 많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메가스터디에도 비슷하게 판단하고 있죠. 자, 윤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 살짝 재작년보다 어려웠었는데 올해는 모든 사이트가 지금 보는 것처럼 다 만점을 1컷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점, 한 개 사이트 빼고 나머지 48점을 2컷으로 잡고 있고 그래서 윤사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게 실수만 하더라도 등급이 떨어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EBS에서도 마찬가지 작년에는 45점이 1컷 원점수였는데 올해는 50점이고 지금 보는 것처럼 100분이 더 애매하게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EBS 메가스터디 마찬가지죠. 지금 보는 것처럼 1컷을 원점수로 잡고 있고 2컷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작년 비슷한 패턴으로 갔네요. 근데 올해 한 개 사이트를 빼고 50점을 1컷으로 보고 있습니다. EBS 마찬가지죠. 물론 작년에도 쉽게 출제가 됐지만 올해도 어쨌든 50점을 1컷 원점수로 잡고 있습니다. 또 100분위도 애매하게 바뀌어진 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도 비슷한 성향으로 가고 있는 거 확인하실 겁니다. 자, 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비슷하게 갔고 그나마 얘는 이제 50점이 아닌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좀 높게 형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는 47 원점수가 1컷이었는데 올해는 48점. 이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메가스터디도 비슷한 성향으로 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동아시아사 보겠습니다. 재작년, 작년 어쨌든 비슷한 성향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50점은 1컷은 아닙니다. 그래도 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EBS 상으로는 48. 작년보다는 또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게 됐네요. 어쨌든 이 성향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나마 100분위 체계는 그나마 유지를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메가스터디 마찬가지 비슷한 성향으로 가고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 거고 세계사 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 비슷한 패턴이었죠. 원점수 50점을 1컷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EBS 마찬가지 작년보다는 원점수가 올라갔고 여전히 100분위도 애매해지게 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메가스터디도 비슷한 성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어려웠던 게 이제 경제였죠. 인원수도 물론 적고 그래서 표준 점수 작년이 좀 어려웠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나마 44점, 45점이
1컷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원점수 컷은 비슷합니다. 또 똑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백분위는 유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도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고요. 정법, 작년에 어렵게 출제된 성향이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조금 어렵게 출제된 성향,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변별력을 갖췄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오르긴 했네요. 그죠? 어쨌든 변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백분위도 그나마 어느 정도 패턴을 유지하고 있고 메가스터디도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3은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어느 정도 변별력을 유지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보는 것처럼 작년보다는 조금 오르긴 했네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백분위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진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마음 아프지만 사탐 과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현 데이터상으로는 경제정법 3문을 제외하고 작년보다 대체적으로 쉽게 출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쉬운 과목을 실수하게 되면 등급이 바로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2등급, 3등급, 4등급의 동점자 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게 될 겁니다. 50점이 1컷인 과목이 의외로 50점이 만점인과 동시에 1컷이 되는데 또 그때 인원수가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최상위권 학생들은 수능 최저 기준을 찍었다면 예전에 비해서 유리함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인문계 학생은 좀 불리함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일단 국어 수학이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자연계 학생들이 잘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인문계 학생은 불리함이 좀 올라가게 될 거고 거기에 사탐 변별력마저 애매해지게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불리함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연계 학생들 특히 국어하고 수학을 잘 본 친구들은 여전히 교차 지원이 강세일 것으로 보이고 또 반대로 교차 지원이 어려운 인문계 전형은 마찬가지 경쟁률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야기 드리면 우리 인문계 학생들이 너무 위축이 되는데 이제부터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처럼 엄청나게 혼란이 초래돼도 일단은 이 전략을 구사하시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일단 무조건 반드시 합격하는 안전지원 대학 하나는 선별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제가 예전에 동영상 처음 찍을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재수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수능을 계기로 정신 차려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부모님이 나 밀어줘서 학원에만 보내주면 진짜 열심히 해서 어느 대학이라도 갈 수 있게끔 공부를 하겠다. 라고 의욕이 충만해 계시겠지만 재수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수를 한다 할지라도 가족 간의 협의가 된다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 합격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합격하는 안전지원 대학 하나를 고르셔야 될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고르실 거냐? 팁을 하나 드리면 온라인 배치표, 대표적으로 진학사가 있죠. 진학사 같은 대표적인 사이트를 하나만 구매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진학사, 고속성장 배치표, 기타 등등 온라인 배치표를 2-3개는 최소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저는 컨설팅할 때 3개 이상 구매해서 중복으로 보는 걸 권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게 중복으로 나온 대학을 안전지원 대학으로 하나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 다군에서는 안전지원 대학 고르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군은 여러분이 쓰고 싶은 대학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다군에서는 안전지원 대학을 고르시는 게 아니라 나군에서 인원수가 맞는 그리고 온라인 배치표 모든 사이트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여겨지는 대학을 하나 고르셔서 지원을 하시고 그리고 꼭 소신이나 상향 지원도 반드시 한 개를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컨설팅을 할 때도 좀 고민인 게 뭐냐면 또 설득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 위축이 되시니까 무조건 안전으로만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합격해도
후회가 남습니다. 내가 이거 한두 개 정도는 모험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향지원하게 되면 거꾸로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신이나 상향지원 대학을 하나를 찾으셔서 최소 한 개는 반드시 쓰는 게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 예전 거를 찍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또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그걸 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드립니다. 일단 합격을 하나 하시고 재수를 하든 반수를 하든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합격을 하고 나셔서 학고를 맞고 재수를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아니면 요새 이 제도도 되게 까다롭게 바뀌었죠. 그래서 1학기 때 학고를 바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유불리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서 저한테 질문한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면 1학년 학점 관리를 칼같이서 1학년을 다녀본 다음에 재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내가 다니기 싫은 대학을 1년 다녀보고서 재수하는 게 성공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바로 생으로 재수한다. 2월달, 3월달, 제가 인정을 할게요. 1, 2, 3월달은 공부 열심히 하지만 벚꽃 필 무렵부터 정확히 흐트러집니다. 사랑과 전쟁이란 드라마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실사판으로 찍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방법 추천이고, 또 반수, 비추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대인재와 강남대성에 재학하고 있는 재원생들은 1년 동안 진짜 쇠가 빠지게 공부하고 있는데 수능 반수를 해서 그 사람들을 이긴다?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험 난이도 올해 쉽게 나올 거라는 예상이 팽배했었죠. 근데 제가 매번 강조했습니다. 시험은 원래 어렵다고 생각하고 공부해라.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난이도는 예측할 수 없는데, 만약에 내년에 어렵게 나온다면 반수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독학재수학원도 비추라는 거 강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내일부터 논술이 바로 시작되는 학교들이 있어서 이 동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차후에 수시 응시하실지 결정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능 치르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어쨌든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이번 입시에서 의미 있는 성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